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아이를 한 명만 둔 직장맘이 둘째 계획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아이를 충분히 돌봐주지 못한 데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일이냐 아니면 아이냐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 둘째를 갖기에 좀 꺼려하는 그런 마음을 생기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의 저출산율과 연결이 되고 또 여파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요. 어서 이런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또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여성분들을 격하게 응원하고요. 저 관련된 이야기들 다양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슈퍼맘 리턴즈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저희 맞춤형 정보 가득 채워왔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입니다. 네, 여성 반갑습니다. 재취업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정미란 선생님과 함께 1부 꾸며주실 캐스터 조영주 씨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오늘도 어떤 직업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한 꿀 정보 오늘도 많이 챙겨왔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도 꿀 정보 기대 많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정미란 선생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전문가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재취업을 위한 원하는 그런 여성분들이 여러 가지 좀 문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네, 뭐 경력 단절 여성이신 분들 경단녀라고 하잖아요. 오래 쉬셨을수록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정말 제가 취업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경력이 오래 쉬긴 했지만 전문적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내가 일하는 걸 우리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사실은 이제 아이 때문에 이제 일을 포기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일이 너무 하고 싶지만 육아와 병행하기에 조금 벅차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질문들을 받으시면 사실 답을 이렇게 확실히 드리기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네. 무거워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결혼했고 아직 아이는 없지만 아, 결혼하셨어요? 그렇지만 네. 이제 저의 미래잖아요. 뭐 출산과 맞물려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제가 전문가로서 해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조언은 같은 상황이었지만 노력해서 극복해서 다시 본인의 이제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의 성공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는 거. 네네. 네. 네. 그러면 제일 얻을 수 있을 것 많이 같아요. 공감하시고 용기도 좀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상담자분들을 만나보셨을 테고 네. 그만큼 또 정보나 사연들을 접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선생님 그중에서도 또 가장 많은 호응이 있었던 직업이 있다면 어떤 건지 오늘 궁금하거든요. 네. 뭐 가장 많은 네. 호응이 있었던 직업들은 사실은 뭐 긍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는 여성들의 가장 많은 일자리를 원하는 직종들이 사실은 호응이 제일 많았어요. 그 이유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취업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들 뭐 채용 정보를 많이 보실 때 나오시는 뭐 급식 조리사나 사무보조 뭐 이런 쪽이 가장 호응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공백기를 최대한 줄이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호응이 높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빨리 가기만을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멀리 본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적성에 또 여러 가지 조건에 가장 맞는 그런 직종을 좀 더 고심해서 찾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미란 선생님께서 아주 알짜배기 정보 준비해 오셨죠? 오늘 그럴 만한 좀 직종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좀 방금 말씀드린 직종과는 좀 다른 직종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각광받고 있는 홈스테이 호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요즘 여성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직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홈스테이 호스트. 홈스테이 네. 호스트라면 어디서 들어본 것도 같고 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바로 찾아봤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뭔가 만나봤었으면 제가 뭐 여쭤보고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 홈스테이 호스트 과연 어떤 직업인지
직업인가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집 안에 안주인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저희가 해외 여행을 나갔을 때 이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숙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게스트하우스. 네,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민박이죠, 되고요. 민박. 그렇죠. 네. 뭐 근데 예전에는 갔을 때 하룻밤 잠을 자고 뭐 아침 식사 제공, 이렇게 숙식 제공의 개념만 있었다면 요즘은 이제 직접 이제 일상생활을 같이 그 가족의 구성원들과 나누면서 문화 체험이라는 의미가 같이 결합이 돼서 조금 더 많이 커졌고요. 외국인들도 단순하게 와서 뭐 좋아하는 연예인 기획사 가서 구경하고 네네. 뭐 좋아하는 음식 먹고 이렇게 뭐 관광지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더불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어떤 걸 먹고 어떤 문화 생활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뭐 그 숙박 형태 중에도 한옥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더불어서 홈스테이 게스트도 같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와서 한마디로 생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여행 갈 때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숙박을 예약하면 거기서 모든 뭐 식사나 이런 거 자는 것을 해결하고 여행은 알아서 다니고 혹은 여행사 통해서 다니는 게 보통 알고 있는 여행인데 요즘은 이렇게 한 나라의 문화에 깊숙하게 어떤 집에 들어가서 배운다는 게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좀 시작하게 된 그런 유래가 궁금한데요. 네, 예전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B&B 베드 앤 브렉퍼스트에서 아침 이제 식사 그리고 잠자리만 제공하는 거였지만 요즘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해서 생활 깊숙이 들어와서 네. 생활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홈스테이 게스트라는 직업이 또 생겨나고 주부님들께도 또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다면 주부님들, 특히 여성분들께 특히나 홈스테이 호스트가 관심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다들 집에 계실 거예요. 네. 집에서 보내고 계시는 시간이 제일 많으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는 아이들 때문에 네.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디 여행을 가시면 뭐 경복궁이나 이런 데만 가셔도 우리나라에 내가 지금 뭐 궁을 온 건지 아니면 중국에 내가 여행을 온 건지 착각이 들 정도로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관광객 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만 근데 사실상 주변에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유입된 숫자는 많다고 하지만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려운데 주부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공간을 내어주고 외국인이 직접 온다라고 하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공포심을 좀 없앨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학습지 선생님이 오고 학교에서 와서 영어를 학습의 일환으로 배우는 것보다 저 사람한테 뭔가 하나 알려주고 싶은데 말 걸고 싶은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자기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불국사 가서는 어떤 역사가 있고 이걸 얘기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배우려고 해요. 저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네. 긍정적인 그 학습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기 주도적인 면들을 많이 길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께서 나에게 가장 친숙하고 컨트롤이 가능한 공간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특히 정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한국을 찾는 그런 홈스테이를 원하는 게스트들이 많이 있나요? 주로 어떤 층에서 있나요? 제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 관광을 오시는 분들. 네. 예전에는 뭐 호텔이나 모텔 이런 데서 주무셨다면 한옥집 형태의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실제로 한국인이 거주하는 집에 뭐 방을 하나 게스트룸을 만들어서 둔 곳에서 이제 지내기를 원하시는 여행객들이 있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뭐 개월수로 좀 나눠볼 수 있겠지만 뭐 장기나 단기로 해서 어학을 공부하러 오시거나 유학을 오신 분들 그리고 비즈니스로 출장을 오시는 분들도 뭐 짧게는 뭐 일주일 있으시지만 길게 있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도 좀 장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각종 국제 행사를 많이 치르기 때문에 네. 관련된 관계자분들 뭐 운동선수나 뭐 전시회 스텝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해요. 네. 그래요. 저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이 생겼는데요, 선생님. 네. 뭔가 외국인들을 불러서 잠자리도 제공하고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이 외국어를 잘해야 그렇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외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사실 이것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만약에 외국어를 뭐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신다면 이미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데 네네. 이제 하실 때는 가족 모든 구성원이 뭐 외국어를 유창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한 분 정도만 기본적인 이제 영어 회화. 가족 네. 중에 한 명만요? 한 분 정도만 네네. 하실 수 있으면 저희는 가능하시고요. 저희 꼬맹이가 제일 영어를 잘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제일 좋죠. 7살짜리? 왜냐하면 아무래도 네네. 7살짜리 어린이가 이제 분위기를 좀 더 밝고 부드럽게 네.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이제 엄마 아빠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테고 만약에 네. 같이 여행을 와서 묵는 가족 중에 그 외국인 관광객 중에 또래 아이가 있는 가정을 그럼 받으시면 좋겠네요. 훨씬 네. 더 빨리 친해질 수 있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요. 네. 그래도 만약에 아이가 항상 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학교도 가고 그리고 바쁘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어나 뭐 기타 등등 외국어를 해야 되는 경우 특히 영어라도 하나 잘해놓으면 웬만한 나라 사람들이 거의 상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가 안 되는 주부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영어 때문에 나중에는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어가 사실은 저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계속 학생으로 지내면서도 네. 발목을 많이 잡았고 취업에서도 네. 발목을 많이 잡았는데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회화만 가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숙박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규칙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은 미리 가족분들이나 이제 연계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문서로 작성을 해놓으시고 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게스트를 맞이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은 다 내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바디랭귀지나 다른 부분으로 커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바디랭귀지. 네.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네. 만약에 그분들이 같이 우리 경복궁을 가고 싶다, 뭐 남산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 뭐 전문 자격을 갖고 계신 건 아니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뭐 일일 가이드가 되어 주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해가시고 영어가 더 능통하시다면 더 많은 걸 전해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엔 영어 실력이 중요하긴 할 텐데 네. 저도 사실 요즘에 영어 실력이 그래도 기본은 돼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토익 공부도 하고 있고 영어 점수를 높이려고 다니는데 그래요? 이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네. 뭔가 쉽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뭐 이제 외화 같은 걸 많이 보면서 실제 뭐 이런 걸 많이 표현을 배워라라고 네. 해서 뭐 프렌즈라는 외화를 뭐 계속 네. 봤죠. 그랬었죠. 네, 맹점은 결국은 자막이 또 있는 걸 자막을 봤기 보게 돼요. 때문에 네. 그래서 어설픈 의성어는 많이 네네. 배웠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처럼 본인이 동기부여가 내부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부터 만약에 뭐 요리 혹시 좋아하세요? 그럼요. 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케이블 TV 채널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외국 채널도 보실 수 있는데 외국인이 나와서 영어로 진행하는 요리 프로그램 같은 거 꾸준하게 보시면 거기서부터 내 관심사가 부합이 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호기심이나 실력이 늘어간다라는 거죠. 네. 네. 관심 분야를 한번 파고 드시는 게 저도 못하고 있지만 방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전에 사실 저희가 영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이랑 사귀는 방법이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같이 이렇게 살던지 아니면 같이 자주 만나던지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자주 만들면 살기 위해서 이런 영어가 저절로 늘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 홈스테이를 많이 하다 보면 영어 실력이 또 많이 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나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 홈스테이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봉사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의 직업으로 본다면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좀 네. 궁금해지네요. 눈이 반짝반짝 막 빛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게 처음부터 궁금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보통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제 홈스테이 호스트 모집 광고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건 다 그냥 무료로 하겠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봉사활동이겠구나. 들어요. 네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봉사활동적인 마인드를 요구하는 건 맞는데요.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유료로 진행이 그래요? 되고 있어요. 네네. 네. 얼마예요? 유료로 진행이 되고 네. 있어서 뭐 네.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리아 스테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 한 명당 하룻밤에 6만 원 이하로 금액을 측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뭐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뭐 외국인 홈스테이 필렛홈의 경우에는
하룻밤에 아침 식사 포함해서 35,000원. 그리고 뭐 3세 이하는 무료, 3세에서 10세는 뭐 이제 성인 요금의 절반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규모의 이제 게스트를 뭐 얼마 기간 동안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뭐 추가로 식사를 뭐 요구하거나 이럴 때도 뭐 일식에 5,000원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학이나 비즈니스 상으로 오셔서 뭐 1개월 이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베드 앤 브레이커스트 아침과 이제 숙박을 포함해서 뭐 60만 원 이하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어떤 구성으로 며칠 동안 게스트를 이제 묵게 하는지에 따라서 수입은 이제 다양해지실 수가 있어요. 네. 열심히 게스트를 모시는 만큼 수입이 많아질 거다라는 네. 꿀정보였네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 홈스테이 호스트. 그렇다면 이 시작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뭐 저희가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고 네. 인터넷 네. 속에서도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찾아보고 거기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걸 더 파고들고 직접 컴퓨터만 보실 게 아니라 사람하고 이제 접촉을 해보시는 거. 요새는 커뮤니티가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해 보신 분들 그리고 이제 블로그 같은 거 많이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홈스테이 호스트를 모집하는 관공서나 협회,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수입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먼저 보시는 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정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네. 꼭 거쳐야 될 그런 과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적인 공간인 집에 사람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가족이 만약에 4명이다라고 했을 때 나 혼자만 하겠다고 막 흥분해서 그렇죠. 일을 진행시키기는 어렵죠. 그리고 일단 방 여유가 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방이 일단은 없으면 좀 어때는 안 뭐 되는 거잖아요. 깨끗한 방도 있어야겠고 네. 첫 번째는 가족 전체 구성원의 동의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거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오픈된 마인드. 네.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시고요. 네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내에서도 회의가 이루어지겠죠. 어느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신청 가능한 협회나 이런 곳에 인증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네네. 네. 그래서 뭐 한국관광공사의 뭐 코리아스테이 인증 기준을 만약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네. 이제 필수로는 호스트의 무범죄 사실 확인 그리고 아, 아침 이거 식사 중요하겠네요. 제공 네네. 되셔야 되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지정 등록 상업적 숙박 시설은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으로는 쾌적성과 외부 경관, 건물 노후도 그리고 객실 환경 청결. 어쨌거나 이분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깨끗한 그리고 주로 외국 관광객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그 프라이빗 스페이스라고 개인 공간을 많이 중시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개인의 공간과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의 이제 구분과 청결 상태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비스 마인드. 전체 가족의 이제 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친절하고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저희가 걱정했지만 꼭 필수적인 기본적인 외국어 구사 능력. 그리고 식사 제공의 합리성과 기본 가구, 편의시설 제공 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산 꼭대기에 박혀 있으면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용의 편리성,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그리고 주변의 뭐 문화나 쇼핑, 의료 시설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아우. 그리고 뭐 네. 그 밖에 나오는 것들은 뭐 채용 공고와도 겹치는 부분이죠. 뭐 금치산자,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용을 하시면 정식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알고 보니 또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렇지. 준비 과정까지 세세하게 알고 보니까 또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도 제가 또 드는데요. 이렇게 홈스테이 호스트라고 하면 선생님, 홈스테이라는 자체가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거잖아요. 혹시나 이런 위험한 요소는 없을지 요즘에도 세상이 워낙 네, 험하기도 그렇죠. 하고 또 네. 여성분들을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자니 이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니 앞서서 호스트는 무범죄 사실을 우리 확인해야 되는데 네. 오는 사람도 그런 범죄 그런 맞아요. 것도 좀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 그 한국관광공사나 연계된 이제 그 자치단체나 그리고 인증
인증을 받은 협회에서 주로 통해서 인증을 받고 게스트를 받으시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는데 얼마 동안 왜 오는지에 대해서 신분에 대한 확인은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상대도 좋은 마음으로 오겠구나라는 믿음은 갖고 계셔야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장치는 가지고 계셔야겠죠. 이러한 만약에 그 게스트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지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대비를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기관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미연의 사고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꼭 미리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면 또 이 홈스테이 호스트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TV를 틀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한류라는 단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TV 프로그램을 뭐 외국에서 촬영을 할 때 상상도 못한 인파가 나와서 뭐 이제 우리나라 TV에서 나왔던 별칭을 연예인에게 막 불러주면서 네. 환호를 하잖아요. 네.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고 그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할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자꾸 한국으로 많이들 오시게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행사도 계속 뭐 아시안 게임처럼 계속 열릴 거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홈스테이 호스트로 시작을 하셨는데 여기서 확장을 해서 해보니 정말 재밌다라고 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창업도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걱정하시는 외국어 능력 이 네. 부분이 기본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의외로 다른 외국어의 가능성을 깨닫게 돼서 열심히 공부하신 결과 실력이 늘어나셨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제2의 직업이 뭐 외국어 강사나 네네. 뭐 관광 통역 가이드나 이런 부분으로도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망이 좋다 이런 말씀까지 네. 전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성들에게 뜨고 있는 직업으로 저희가 홈스테이 호스트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캐스터 조영주 씨가 준비한 코너인데요. 여성을 우대해주는 채용 정보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재취업 프로젝트 속 작은 코너, 여성 직원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소개해드립니다. 마산 요리제과 제빵학원에서 조리 관련 강사로 근무하실 한식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임금 조건은 월 140만 원 이상, 경력은 무관하고요. 전문대졸 이상분들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조리사를 채용하는 공고인이만큼 한식 또는 양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은 필수고요.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신 분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방문이나 팩스를 통해서 접수 가능하시고요.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을 거쳐서 합격하신 분은 경상남도 창원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군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구인구직 진로 및 경력 상담을 진행할 직업상담사 그리고 직업알선원을 모집합니다. 임금 조건은 월 140만 원 이상, 경력은 1년 이상이 요구되고요. 전문대졸 이상분들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우대 조건에 해당하고요.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방문 접수하셔야 됩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을 거쳐서 합격하신 분은요, 전라북도 군산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방문 접수 방법뿐이라는 거 꼭 참고해 주세요. B&I 홀딩스에서 병원 청소와 환자 접점 서비스 응대를 진행할 병원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월급 150만 원 이상이고요. 경력이나 학력 조건은 무관합니다. 여성분들 특히 우대해드린다고 하네요. 방문이나 전화로 지원하셔서요. 이력서를 들고 면접에 참여하세요. 합격하신 분은 서울 강남구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맞는 정보였나요? 다음 시간에 더 꼭 맞는 꿀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영주 씨. 방송 때마다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유용한 정보 대단히 잘 봤습니다. 네, 자,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께 정말 큰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즘은 아는 게 경쟁력인 시대죠. 이 새로운 직업을 찾는 기혼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신 발품을 열심히 팔아서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자, 슈퍼만 리턴즈 1부 재취업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